자, 포뮬러 1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시즌 개막전의 출발 신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르셀로나에서는 각 팀들이 시뮬레이터를 벗어나 자신들의 새로운 머신을 실제 트랙에서 시험할 첫 기회를 가졌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크레이그 슬레이터 기자가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크레이그 기자님, 오늘 트랙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랙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큰 소식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한 주는 포뮬러 1에 의해 공식적으로 쉐이크다운 위크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것은 시즌의 첫 번째 테스트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서킷 주변에 삼엄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행히도 올해의 첫 비공식 타임시트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읽어보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곧바로 레드불의 이삭 하야르가 첫날 오전 테스트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기록들이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팀들과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 매우 빠르게 트랙에 나섰던 키미 안토넬리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들을 해석할 때 전제를 달아야 합니다. 카야르의 기록은 지난 시즌 F1의 첫 번째 연습주행 기록과 비교했을 때 무려 7초나 느립니다. 이 격차는 2026년 규정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특히 엔진 파워 유닛의 효율성과 에어로다이나믹의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으로 첫 테스트를 진행했던 프리시즌 첫날 기록보다는 단 1초 느릴 뿐입니다. 즉, 이는 적어도 몇몇 팀들은 이 새로운 엔진 규정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모든 우려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속도를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F1이 지속 가능한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통합하는 획기적인 도전을 감행한 가운데 이 초기 수치는 기술적 난이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최고 속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수치는 바로 랩 카운트, 즉 신뢰도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는 56랩을 주행했고 오콘이 알핀 차량으로 기록한 67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반면 카야르는 레드불 차량으로 44랩을 기록했습니다. 레드불은 올해 자체적으로 엔진을 제작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파워 유닛이 과연 성능 면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수많은 의문부호가 따라다녔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짧았지만 카야르의 44랩은 레드불이 자신들의 엔진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적 의구심을 잠재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야말로 새로운 엔진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숙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3번의 적색 깃발이 발령되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비교적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콜린토가 엔진 문제로 멈췄고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차량이 트랙 밖으로 이탈했으며 리암 로스는 안티스톨 시스템 문제로 멈췄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하게도 세 팀은 이번 첫 쉐이크다운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는 현재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하며 첫 주행을 건너뛰었습니다. 맥라렌은 아마도 수요일이 되어서야 주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에스턴 마틴 역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트랙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라리는 아마 내일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가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미리 트랙에 나선 팀들은 기회를 잘 활용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크레이그 기자님, 트랙 밖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안 호너가 알파인 팀의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알핀 측에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 소식은 무엇인가요? 인수라는 표현은 조금 이릅니다. 현재 호너는 다수의 컨소시엄 중 하나에 참여하여 팀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난 몇 년간 오트로 캐피탈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르노가 알파인 소유권을 희석시킨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고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로리 맥킬로이, 앤서니 조슈아와 같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이 F1 팀의 이해관계자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팀의 가치가 2배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트로 캐피탈이 이 투자를 현금화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팀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팀의 일부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는 그가 탐색하고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였으며 F1 복귀를 위한 최우선 목표라고 단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는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팀과도 관련될 수 없지만 그 시기는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루이스 해밀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라리가 그의 레이스 엔지니어로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합니다. 현재 정해진 인물이 있습니까? 페라리는 며칠 전 차량 공개 행사에서 아무것도 확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메라 밖에서 저희에게 이 문제가 처리 중이며 곧 영구적인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그의 레이스 엔지니어였던 리카르도 아다미와 해밀턴 사이에 항상 환상적인 호흡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세드릭 그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페라리가 그를 맥라렌에서 영입했다는 소식의 연대기가 이 사안에서 중요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로장이 맥라렌에서 레이스 엔지니어는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프랑스 엔지니어로 거의 완벽하게 이중 언어를 구사하며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작년에는 오스카 피아스트리의 쪽 게러지에서 일했고 피아스트리가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신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엔지니어링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F1에서 레이스 엔지니어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곧바로 페라리로 가서 7회 월드 챔피언인 루이스 해밀턴의 엔지니어링을 맡는 것은 매우 큰 첫 임무가 될 것입니다. 만약 페라리가 그를 위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는 그들이 그로장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말이죠. 그가 작년 12월에 맥라렌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휴직 기간을 거쳐 페라리로 향한다는 소식은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비록 페라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가 페라리행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크레이그 기자님,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크레이그 기자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와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쉐이크다운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들을 짚어봅시다. F1 역사상 가장 큰 규정 변화짐 하나로 기록될 2026 시즌의 첫 발걸음에서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팀, 레드불 레이싱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이작 카자르를 통해 첫 세션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물론 흥미롭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이야기는 그 랩타임 뒤에 숨겨진 복잡한 공학적 도전과 그들의 극복 능력입니다. 레드불은 올 시즌, 아니 2026 시즌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RBPT라는 자체 엔진 부서를 설립하고 혼다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자신들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을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거대 제조사들, 메르세데스, 페라리, 르노는 수십 년에 걸친 엔진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레드불은 뼈대부터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프리시즌 내내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는 둘째치고 과연 자체 제작한 엔진이 F1의 가혹한 신뢰성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레드불에게 가장 큰 미지수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카자르가 기록한 랩타임은 작년의 FP1 기록 대비 7초 정도 느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는 새로운 규정의 물리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지 엔진 성능 자체를 폄하할 요소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 지표, 바로 랩 카운트입니다. 카자르는 44랩을 주양하며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나 오콘에 비하면 적은 횟수였으나 오늘 발생했던 3번의 레드 플래그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린토의 엔진 문제, 보르톨레토의 트랙 이탈, 그리고 로슨의 안티스톨 시스템 작동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레드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즉 테스트 첫날 레드불이 만든 새로운 엔진은 최소한 트랙을 멈추게 할 정도의 심각한 고장은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F1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세한 시스템 중 하나인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조하여 첫 번째 공식 트랙 주행에서 큰 문제 없이 작동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레드불의 엄청난 공학적 역량과 조직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만약 카자르가 10렙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를 세웠다면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레드불의 제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빠르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수준의 신뢰성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레드불이 2026 시즌에 대해 던진 가장 중요한 초기 성명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를 만들지 않았고 그들은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레드불의 준비 상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윌리엄스는 아예 쉐이크다운에 불참했고 맥클라렌과 에스턴 마틴 같은 확고한 경쟁자들조차 수요일이 되어서야 트랙에 나올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거나 부품 공급에 있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레드불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차를 트랙에 내보냈고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 체크 포인트인 P1을 가져갔습니다. 크리스찬 호너를 둘러싼 알핀을 인수 컨소시엄 루머, 루이스 해밀턴의 엔지니어 문제 등 트랙 밖의 소식들이 시끌벅적했지만 오늘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 것은 소음이 아니라 조용하고 효율적인 레드불의 주행이었습니다. 2026 시즌 F1의 핵심은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입니다. 레드불은 스스로 만든 엔진이 트랙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들이 여전히 e스포츠에서 가장 뛰어난 조직력을 가진 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테스트가 비록 공식적인 경쟁은 아니었지만 심리적인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레드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문 부호들을 첫날의 긍정적인 결과로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시즌 개막전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첫 번째 장애물을 넘어서는 데 성공한 레드불은 이미 경쟁자들보다 몇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26 시즌, 우리는 레드불의 성공적인 엔진 개발 스토리가 F1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